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말없이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남긴 세 통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가족조차 몰랐던 첫사랑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울컥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초겨울 찬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오후였죠. 손주 민재 씨는 정리를 도우려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리정돈을 좋아하셨거든요. 민재 씨는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직도 할아버지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낡은 조끼, 언제나 입으시던 회색 가디건, 명절 때만 꺼내 입으시던 정장까지 옷들을 다 꺼내고 나서 민재 씨는 장롱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롱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힘껏 당기자 장롱이 조금 움직였고 그때 장롱 밑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먼지 뒤엉킨 나무 상자 하나가 장롱 밑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민재 씨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쇠붙이는 녹슬었고 자물쇠는 오래전에 부서진 듯 걸려 있었죠.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민재 씨는 상자를 들어 올리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나무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낡아서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민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부서진 자물쇠를 살짝 건드리자 상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상자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 세 통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어요. 봉투들 사이에는 마른 들국화 한 송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아직도 형태는 그대로였어요. 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위 봉투를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봉투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은주에게. 은주. 민재 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할아버지가 평생 가족들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이름. 민재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은주는 누구일까?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 민재 씨는 첫 번째 봉투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구겨지지도 않았고 찢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편지를 꺼내는 순간 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종이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재 씨는 깜짝 놀라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너무나 젊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죠. 민재 씨가 알던 할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재 씨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과묵하셨거든요. 크게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레이스가 달린 깔끔한 원피스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눈부시게 웃으며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요. 여자의 미소에는 수줍음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할아버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민재 씨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53년 봄, 은주와 함께. 남산에서. 글씨체는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사진을 다시 앞면으로 돌려 자세히 봤어요. 배경을 보니 정말 남산인 것 같았습니다. 뒤로 서울 시내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1953년이면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사랑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민재 씨는 예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말하지 못했던 어떤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에게 가족도 몰랐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요. 민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의 청춘을 증언하듯 적혀 있었죠. 편지지는 세월의 발에 거의 갈색에 가까웠고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내가 입대를 하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너에게 직접 말할 시간도 없었다. 너에게 말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돌아오면 꼭 다시 너를 찾겠다. 그러니 제발 나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면 내가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민재 씨는 이상했어요. 왜 기다리지 말라고 적어놓고 돌아오면 다시 찾겠다고 했을까요? 그 모순된 문장 속에는 할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민재 씨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쟁은 무섭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구나. 내 청춘을 나 때문에 낭비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 편지 말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4월 15일.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그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민재 씨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다 인생을 낭비할까 봐 걱정했던 젊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편지를 받은 사람, 은주라는 여자의 흔적이 집안 어디에도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은주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집안 어른들 누구도 그런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재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사람이 완전히 비밀에 쌓여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평생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민재 씨는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봉투는 첫 번째 것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고 봉투 전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얼룩도 있었는데 마치 눈물 자국 같았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1954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군 복무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였죠. 민재 씨는 봉투를 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절박함이 글씨에서 느껴졌습니다. 글씨체가 첫 번째 편지보다 훨씬 흐트러져 있었고 곳곳에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어요.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요. 은주야, 너에게 이 편지가 닿을지 모르겠다.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벌써 10통도 넘게 보냈는데 내 소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내 편지를 받지 못한 건지 아니면 받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니? 떠나기 전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간 게 화가 난 거니? 아니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난 거니? 나를 떠난 거라면 그것도 내 선택이라면 이해할게.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답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읽던 민재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쟁터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던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답장 없는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 군대 생활은 힘들다. 매일 훈련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 산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내 소식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잘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 밤마다 너를 생각한다. 남산에서 함께 찍은 그 사진을 매일 본다. 내 웃는 얼굴을 보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돼. 전우들은 내가 연인 사진을 너무 자주 본다고 놀리기도 해. 하지만 상관없어. 너는 내게 살아갈 이유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절절한 그리움이 편지에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민재 씨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 편지를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몇 줄 읽지 못해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평생 이런 아픔을 혼자 안고 사셨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가족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에겐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 소식을 들은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모두가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어요. 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과묵하고 조용했던 할아버지에게 이런 애절한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니요.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조용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가슴에 이런 아픔을 안고 계셨으니. 고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말이 없으신 분인 줄만 알았어요.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하지만 세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마지막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봉투만 유일하게 미개봉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즉, 이 편지는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던 거예요. 봉투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빨간 글씨로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달 실패. 수취인 주소 찾을 수 없음. 1955년 2월이라는 날짜도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반송해서 할아버지에게 되돌아온 편지였죠.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민재 씨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개봉되지 않았던 편지. 할아버지조차 다시 읽지 못했을 그 편지를 지금 가족들이 처음으로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자 온 가족이 모여 그 내용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은주야, 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제 전우의 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너를 알더구나. 그 친구 말로는 내가 군에 간 사이 내가 큰 병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갈 리가 없다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정말이더구나. 너는 1954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다고. 결핵이었다고 하더구나. 약도 구하기 어려웠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내가 군에 있는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견뎠을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던 거니? 아,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답장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구나. 아파서 힘들어서 편지를 쓸 수조차 없었던 거지. 아니면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답장을 안 한 거겠지. 그게 너의 방식이니까.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야 했는데, 너를 돌봐야 했는데,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무능함이, 내 부족함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내게 남은 생은 모두 내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 너만 사랑하며 살겠다. 사랑한다, 은주야. 마지막까지 영원히.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첫사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군에서 돌아오기도 전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제대하기 전에 알게 된 거였어요. 민재 씨의 고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고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그제서야 상자 속에 들어있던 은주의 사진 한 장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환하게 웃던 젊은 여인의 모습이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미소, 들을 수 없는 그 웃음소리, 말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작별, 그리고 평생 혼자 간직해온 마음. 할아버지는 이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거였어요. 그 한순간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매일 이 아픔을 안고 사셨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가족 모두의 눈을 크게 뜨이게 만든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재 씨가 반송된 편지 봉투를 다시 살펴보다가 구석에 적힌 주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 주소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잠깐, 이 주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재 씨는 주소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어느 골목. 민재 씨는 이 주소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주소가 바로 지금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살던 곳과 같다는 것을요. 민재 씨의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주소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살던 곳이야. 어떻게 할아버지 편지에 엄마 주소가 적혀 있지?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때 마침 문병을 왔던 민재 씨의 외할머니가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할아버지 장례식을 돕기 위해 와 계셨거든요. 외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외할머니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외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외할머니는 민재 씨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외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외할머니는 사진 속 은주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은주는 내 친구였지. 가족이 놀라 쳐다보자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주는 내 제일 친한 친구였어. 우린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중학교도 함께 나왔어.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단다. 외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애가 너희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알아. 할아버지도 은주를 정말 많이 아꼈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52년 봄이었어. 그때 은주가 나한테 말했지.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군대에 간 후 은주는 결핵에 걸렸어. 그때는 결핵이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였거든. 약도 제대로 없었고 치료도 어려웠지. 은주는 점점 약해졌어. 기침을 많이 했고 살도 많이 빠졌지. 외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할아버지 걱정만 했어. 자기 병 때문에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봐 일부러 편지에 답장을 안 했어. 나한테 말했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자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답장을 안 하는 거라고. 나는 은주한테 그래도 답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모른다고.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면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차라리 자기를 잊어달라고 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렇게 은주는 1954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어. 10월이었지. 단풍이 예쁘게 물들던 때였어. 은주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민재 씨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할아버지와 결혼하신 거예요?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은주가 이미 없다는 걸 알게 됐어.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지.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았어. 매일 은주 무덤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 나는 은주의 친구로서 할아버지를 위로했어. 은주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걱정만 했는지 말해줬지. 할아버지는 울었어.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서로의 아픔을 보듬게 됐어. 나도 은주를 잃은 슬픔이 컸고 할아버지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안고 계셨으니까. 우린 은주를 통해 이어진 거야. 그리고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지. 외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은주를 그리워하며 살았대요. 결혼 후에도 할아버지는 가끔 혼자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은주를 만나고 계신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났고 손주들도 생겼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은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너희 할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은주 얘기를 꺼낸 적 없었어. 나도 묻지 않았고. 아마 그만큼 깊이 사랑했던 거겠지.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말로 꺼낼 수 없었던 거야. 말로 하는 순간 그 사랑이 가벼워질까봐 두려우셨던 것 같아. 외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주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외할머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면서요.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첫사랑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민재 씨는 상자 속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할아버지와 은주. 그들은 그때 행복했을 거예요. 전쟁이 오리라고, 이별이 오리라고, 영원한 작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요. 그리고 민재 씨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늘 조용하셨는지, 왜 가끔 혼자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는지. 할아버지는 그 시간 속에서 은주를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할아버지의 친구들, 이웃들, 교회분들, 모두가 할아버지를 좋은 분이셨다고 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하셨다고. 민재 씨는 세 통의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할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민재 씨는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민재 씨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은주 할머니 만나셨죠?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신 그분. 이제 다시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 다 하시고 못다한 사랑 이어가세요. 민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쳤고 영정 앞에 국화꽃 향기가 퍼졌어요. 흰 국화, 노란 국화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죠. 편지 종이가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 씨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잊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억지로 잊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그 잊지 못한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도요. 할아버지는 은주를 잊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사랑했고 손주들에게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늘 은주를 간직하고 살았던 거죠. 두 가지 사랑이 모두 진실이었던 겁니다. 은주에 대한 첫사랑도 외할머니와 가족에 대한 사랑도. 그 두 사랑이 할아버지의 삶을 만들었고 할아버지를 그런 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민재 씨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묵함, 조용함,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은주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할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 거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가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통의 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곁에 함께 묻어드리는 게 어떨까? 그게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 것 같구나.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세 통의 편지와 은주의 사진은 할아버지 관 안에 함께 넣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영원히 은주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작별, 그리고 평생을 간직한 첫사랑. 우리는 때로 사랑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잊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할아버지는 은주를 평생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랑이 할아버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할아버지의 세 통의 편지는 이제 가족들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를요. 그리고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첫사랑도 있고, 평생의 동반자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고, 손주에 대한 사랑도 있죠. 그 모든 사랑이 다 소중하고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